20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 들어간 박 씨. 박 씨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실하게 업무를 배웠는데요. 그로부터 10년 뒤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박 씨는 아버지께 회사 지분 전부를 증여받았고 회사의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새 대표가 된 박 씨는 기술 개발과 투자 유치에 몰두해 회사를 수십 배 가치가 있는 알짜 기업으로 키웠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노환으로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박 씨를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도 상속인이므로 부친에게 받은 회사 지분 중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박 씨는 회사를 이만큼 키운 건 자신이고 회사 지분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혼외자인 동생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박 씨는 이대로 아버지의 혼외자인 이복 동생에게 아버지에게 증여받아 키운 회사의 지분을 나눠줘야 할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나타난 이복 동생과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 4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이 사업가 집안의 외아들이었는데요. 10년 전에 아버님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참 놀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너무 반듯하셨어요. 이 아버지가 참 오랜만에 듣는 얘기인데 우리 때는 많았었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정말 예전엔 다 그랬잖아요. 농촌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창업을 하고 그 기업을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우리가 자수성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외아들이에요. 이 외아들에게 경영 수업을 시키는데 예전에는 정말 자신의 아들에게 더 어목했습니다. 그래야 일을 제대로 배우니까 뭐 2세, 3세 이런 얘기 없이 평사원으로 보내는데 생산 현장부터 일을 시작시킵니다. 옛날에 기름밥 먹는다 이런 이제 표현도 많이 썼죠. 그러면서 차근차근 모든 부서의 업무를 다 배우게 만들어요.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승진해 올라와서 야, 이 정도면 이제 회사의 일을 다 꿰다. 그럼 이제 대표로 물려주마. 그러고 이제 10년 동안 일을 시킨 이후에 대표이사로 앉히고 모든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거죠. 예. 그런데 회사 이제 대표로 이제 아들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어떤 경영이라고 할까요? 이제 기술 투자도 하고 새로운 경영 기법을 도입하면서 회사가 점점점 성장했어요. 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 대표가 됐지만 워낙 탄탄한 기초가 있다 보니까요. 금방금방 회사도 지휘하고 감독하고 전반적으로 다 처리하면서요.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외부 투자 자본을 딱 받아가지고요. 기술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증여받았을 때보다 10배 이상의 회사를 딱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어우, 내 아들, 내 아들 이러면서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네, 10년 전에 이렇게 이제 기업을 물려받아서 10배 이상의 이제 지속적인 어떤 성장을 이뤄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아버지가 노안으로 이제 세상을 떠난 이후에 문제가 이제 발생했어요. 누군가 찾아오죠.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버지는 80대 나이에 사망을 하셨다고 해요. 그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의 뒤를 이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아들을 엄청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4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우리 사례자분을 딱 찾아온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소개하기를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즉 말하면 나는 너하고 이복 형제가 아니다 이 소리죠. 예.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젊었을 때 다른 여성을 만났고 그 사이에서 그 과정에서 이 혼외자로 그 이복 동생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찾아와가지고 나도 법정 상속인이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회사 지분 중에 일부를 내 몫으로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 아버지가 이제 사망한 이후에 법적 상속분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미 이제 10년 전에 기업을 일궈서 성장을 시켜왔는데 지금 그 이복 동생에게 그 권한을 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례자가 의뢰인인데요. 자,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게 내가 10배 키웠잖아. 아버지한테 받은 지분보다 지금 가치가 훨씬 커졌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줄 수 없지. 똑같이 나누어서는 안 되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상속받은 게 아니라 이미 생전에 물려주면서 증여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분은 증여재산인데 이건 예. 상속 대상이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 이복 동생이라는 예. 사람은 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할 거예요. 박지훈 변호사 선임할래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고민이에요. 그래 오늘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의 궁금증을 저희가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부친의 혼외자에게 회사 지분을 나눠줘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를 물려받은 후 회사가 성장했는데 만약 나눠줘야 한다면 얼마나 나눠야 하나요?로 이제 집약할 수가 있는데 아마 첫 번째는 이런 고민일 거예요. 혼외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들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 혼외자라고 할지라도 상속에 있어서는 여러 번 다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혼외자란 말을 빼야 돼요. 그냥 똑같은 자녀인 아들이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네. 당시 계시 씨의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 뭐 자녀와 배우자 고려하듯이 그대로 동일 비율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참 이거. 분명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버님이 10년 전에 네. 증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증여재산도 다 포함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유류분은 공동 상속인 간에는 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시간 없이 1년 안에만 청구를 한다면 10년 전에 증여받은 회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됩니다. 다만 공동 상속인은 제3자, 알 수 없는 사람한테 아버지가 증여를 했다면 아버지 돌아가시는 시점으로 1년 전에 했던 그것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 뭐 혼외자든 뭐 혼외자가 아니든 둘 다 상속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공동 상속인이기 때문에 지금 증여받고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회사 재산은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피 따라간다 피 상속은. 그러니까 혼외자지만 근데 뭐 혼외자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이 아들로서의 어떤 권한이 분명히 있는 거고 10년 전에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모두 다 포함을 해서 상속 재산에 이제 예. 그 신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류분을 이제 그 이복 동생이 신청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오늘 상담하신 분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10년 전에 받아서 이렇게 기업을 10배 이상 키워왔는데 지금 기준으로 내가 나눠줄 수는 없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가 여기서 좀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소유주하고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려받은 사람이 지분을 물려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회사 전체를 물려받은 거고 그 회사를 잘 키웠는데 그럼 그렇게 잘 키워서 가치가 올라가는 회사도 여전히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느냐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건 있어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런 만약에 땅을 물려받았으면 땅을 받았는데 그 전답이 예전에는 뭐 논으로 밭으로 물려받아서 한 1억 정도였는데 그렇죠. 이게 뭐 보상받고 해서 10년 후에 100억 돼 있어요. 예. 근데 100억 돼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50억 줘라. 예. 이러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받을 때 1억이었으니까 5천만 원만 줄게 하고 싶지만 우리 법은 뭐냐 그러면 그때 받은 가격이 아니라 상속을 받을 때 가격으로 해야 되니까 50억을 줘라라고 지금 그렇게 판례가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이 경우에도 똑같이 그게 지켜질지 사실 약간 의문이긴 해요. 어찌됐든 이 경우에는 땅이나 아니면 다른 거는 그냥 그 재산이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가격이 그렇죠. 올라갔으니까 예. 상속 개시 시점에서 이게 똑같이 나눠받는 게 맞다고 할지라도 이 경우 회사의 지분은 사실은 지분을 받은 게 아니라 경영을 그다음부터 했기했던 노력이 분명히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 좀 별도로 따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싶어요. 맞는데 예. 지금 판례대로라면 아마도 뭐 땅 같은 경우는 정말 증폭됐으면 상속 개시 시점, 사망 시점을 기점으로 산정을 하거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아마 사망 시점, 상속 개시 시점부터 산정을 하면 그만큼 투자하고 기술 유치했던 그런 거는 그 저기 혼외자 입장에서 이복 동생 입장에서는 고맙죠. 많이 부풀려 놨으니까 일단 청구 자체는 그 재산 절반의 2분의 1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유류분을. 예. 그래서 그거를 이게 입증을 해서 덜 줄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왜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특별히 노력을 했었을 때 어떤 자식이 여러 명 있었을 네. 때 그 자식에는 기여분이라는 걸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여분을 인정하는 게 이런 경우처럼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는 기여분을 계산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예.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이거는 하려면
그 회사에서 뭐 투자를 유치를 하고 경영을 해서 노력한 부분이 이게 지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경영에 의한 내 재산이라는 걸 별도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일반적인 상속소송하고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네요. 일반적인 상속소송과는 이제 다르다는 얘기인데 일단 한번 정리하면 이런 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을 봤을 때는 일단 상속 지분을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10년 동안 기업해왔던 부분에 대한 것을 기여분으로 주장을 해서 얼마큼 확보하느냐 거기만 기업은은 주장 주장이 못하면. 못해요. 주장이 안 된다는 주장이 안 거예요? 되고 예. 아예 지분을 받은 이후에 별도로 형성한 내 재산이라는 걸 지금 입증을 해내야 돼요. 별도로 그 입증이 부분이 상당히 거의 못할 만만치 않네요. 겁니다. 쉽지 않은 그러면. 얘기네. 일단 그러면 이복 동생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상황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상담하신 분 입장에서 뭔가 이게 특별하게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다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다음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